만약 당신이 60,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말을 한다면 고통은 당신의 삶에서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은 많아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운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 말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의 배우자, 즉 며느리와 사이가 그 집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행동하려 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웃게 만들 수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식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 수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공기이자 그 집안의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던진 말이 결국 며느리나 사위에게 날아가 그들의 마음을 찔러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이 그대로 가족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그 집의 공기를 바꾸며 결국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식에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고립감을 느끼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후 자식의 배우자는 더 이상 우리 자식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자식이고 그들의 가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심코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며 그들을 억지로 우리의 틀에 맞추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사랑과 걱정이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순간 그 관계는 빠르게 식어가고 결국 모든 것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받아들이는 방식, 며느리와 사위가 느끼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이 단순한 충고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부모로서 어떤 말이 자식에게 가장 해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이 어떻게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그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쌓여 결국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말죠.
우리는 자식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이해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살면서 느낀 중요한 사실은 부모의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자식은 그것을 단순히 아직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는 그것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무시와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자식이나 그들의 배우자에게는 지나친 간섭이나 판단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부모는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통제나 강요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자신이 자율성을 잃고 통제받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은 부모의 말을 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식은 점점 부모에게서 물러나고 며느리와 사위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집에 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지만 그 말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서서히 가족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끼어들지 않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가족의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이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말을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사랑과 존중이 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는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때로는 그들의 삶을 너무 억제하려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려는 마음에서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말 속에서 사랑보다는 통제와 간섭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조언을 받을 때 그 조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지나치게 반복되거나 자주 개입될 때 자식은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만약 자식이 되어 본다면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심이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 강하게 드러날 때 그 관계는 서서히 식어가고 결국은 자식은 부모에게서 도망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은 부모님의 집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는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자식의 배우자는 그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종종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자식과 그 배우자의 삶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려 합니다. 그것은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배우자에게는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 자식이 결혼한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자식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말이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자식이나 배우자는 부모가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자아를 잃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지만 그 경험이 자식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와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부모가 겪었던 시대와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희생을 미덕으로 배웠고 그 희생을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강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계속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려 들면 자식은 점점 더 부모를 피하게 되고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사랑과 존중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과 그 배우자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더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단순히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대부분 잘못된 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특히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배우자에게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통제와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길이 옳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는 잘하고 있다, 내가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든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할 때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내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중 하나는 바로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불안을 주고 그들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그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들의 결정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들은 부모와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모가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면 자식은 점점 더 부모와의 거리를 두고 결국 부모에게서 도망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때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에게 충고를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충고나 조언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신중하고 배려 깊게 말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그들의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자식에게 불안을 주고 그들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들이 선택한 길을 믿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에 대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바쁘게 살며 많은 것을 쫓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우리 인생 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는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면은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삶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은 바로 말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어떤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들의 말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 말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통제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면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의 역할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길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들이 선택한 길을 믿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점점 더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들을 믿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부모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조언이 그들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이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 부모에게 말할 때 그 말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닌 그들의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그들의 선택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결국 자식은 부모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